네, 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와 계신데요. 오늘도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우스고요. 네. 16,000원에 10%예요. 16,000원에 10%요?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늘 제우스가 계속 빠지다가 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쯤 제가 물타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물타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 가능한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 나왔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드디어 34거래일 만에 찍혔고 제우스도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해줬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안 될까요? 만약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올랐기 때문에 제우스가 올라갔다 이렇게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라인 증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금 투자를 더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지금 기사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HBM 물량이 딸리는 것 같으니 지금 부족한 것 같으니 지금 이 물량을 삼성전자로부터 일부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 나온 게 아니라 대만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대만에서 얘기를 할까요? 대만에선 TSMC가 있잖아요. TSMC가 사실은 대만의 지수를 사실 각원 지수를 거의 다 견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대만 언론이 지금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대만 내에서도 이 물량의 부분들을 지금 이미 TSMC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겁니다. TSMC가 지금 생산하는 물량들만큼을 부족하니까 삼성전자한테 뺏긴다가 아니라 TSMC는 원래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AI 산업에 대해서의 가속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 지금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 삼성전자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면서 상승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뭐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거의 얘기 못했습니다. 왜? 대부분 HBM 관련된 부분들에서 빨리 이것을 설계를 허용을 받고 설계를 이제 인가를 받고 여기서 납품을 엔비디아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 삼성전자가 상반기 때 몸값을 올리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레거시 반도체입니다. 근데 레거시 반도체 우리가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갑자기 반도체 부분들에서 레거시 부분들까지도 기존에 참고 있던 거 다 꺼집어내와라 이렇게 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 노조들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났는데 왜 노조들한테 이거 다 분배 안 하느냐, 근로자들한테 왜 배분 안 하느냐 이런 걸로 싸움을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의미가 없죠. 왜? 일시적으로 지금 나왔던 병목 현상에 따라서 지금 그동안 작년에 만들었던 악성 재고를 털어낸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치면 지금 삼성전자가 HBM 제품들 지금 중국향 제품으로 중국에다가 지금 수출하는 거 말고 지금 엔비디아에 나오는 것은 얼마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승을 한 것도 일시적인 상승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판도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물론 워낙 지금 30일 넘게 주가가 계속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언제든지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삼성전자 사셨던 분들이 지금 어제 그저께 사신 분들이 계셔서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지난 30일 동안 계속 사셨던 분들이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우스 쪽을 좀 보겠습니다. 제우스도 마찬가지로 장비단이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 장비단 관련된 부분들 언급을 아직 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물론 혁신을 하겠다, 뭐 사과도 하겠지만은 저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제우스가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계속 연일 뭐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마냥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매수가가 지금 16,000원이라고 하신 거는 적어도 이제 하반기 때 들어오면서 조정장 이후의 기회를 보시고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려는 움직임으로 지금 이 종목을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셔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목표가랑 손절가를 좀 명확하게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이전 매수가 자체는 계속 고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표가는 앞으로 이제 향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좀 접근해 봤을 때는 그래도 16,000원 선에 접근하시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요. 오히려 손절가만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손절 대응은 좀 타이트하게 드렸습니다. 11,500원 제시드릴게요. 그러니까 11,500원이면은 이전에 이제 이전에 이제 가장 이제 최저가를 달성했던 게 1,500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내에서의 어떤 변동폭들이 계속 확실하게 꺾임이 없다면은 계속 현 구간에서 계속
수익 매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미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갖고 계신 물량만 가져가 보자,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종목은 엠노고요. 네. 비중은 10%, 매수가는 62,000원이요. 62,000원이요? 네네.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좀 언제 해야 되는 거 추가 매수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추가 매수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한 발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 나왔습니다. 차장님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엠로 또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업인 것 같은데 시청자님 어떤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추가 매수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10% 정도면은 우선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엠노 같은 경우도 지금 구매 대행이나 여러 쪽에서의 이 AI 쪽과 관련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락을 좀 많이 좀 보여주었어요. 물론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는 지금 이제 성장주로서 또 이제 많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적인 뭐 AI 쪽에서의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편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없겠고, 그리고 엠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외부적인 그런 이슈에 좀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뭐 대표적으로 SDS 자회사 편입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순이익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도 어떤 엠노의 산업에 대한 글로벌 어떤 PER을 구하기에도 적정 주가를 구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엠노 쪽에서의 물론 사업성은 삼성 쪽에서의 이 자회사 편입에 의한 고객사 확보, 또 여기에 해외 쪽에서의 매출액 대액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뭐 엠노의 뭐 장점이나 단점일 수 있겠지만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굉장히 높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또 낮게 할 수가 있는 게, 저는 이 엠노의 어떤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하는 부분이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실적에 대한 해외 쪽의 매출액이 포함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 또 이제 올해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로 올라가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내년이나 어떤 연말 정도의 기점에서는 매수 관점, 추가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10% 보유 관점만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한 물량만 갖고 가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엠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S에너지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7,078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손실이 큰데 전망과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손실이 굉장히 크시네요. 거의 2년 전에 매수를 하셨고, 정말 속상하실 것 같은데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S에너지 시가총액 지금 292억 원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뭐 답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빨리 나오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이 기업이 지금 사실 실적 부분만 보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연간 실적이나 분기 실적은 아마 매수가 기준 매수를 하셨던 시점이 아마 2020년 혹은 이제 21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 S에너지가 지금까지 계속 좀 적자를 누적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겨우 좀 흑자로 좀 전환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동안 나왔던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차감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나타났겠지만, 만약 이 기업이 지금 상승을 하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영권 분쟁 붙어야겠네요. 근데 경영권 분쟁이 붙는다는 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뭐 그 내용들을 알고 접근을 한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저도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지분 관계 지금 일으키는가지는 물론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뭐 대표가 누구고 지금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고 이런 얘기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주가를 견인을 하겠다? 뭐 저는 글쎄요. 제가 이 S에너지라는 기업을 정말 집요하게 그렇게 파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만 보고 만약에 믿고 이거를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다른 기업을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하고 또 지금 뭐 고금리 상태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럴 때 먹거리로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 혹은 M&A 관련된 부분들이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지금 손실이 큽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부터 이걸 모르고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에서 뭐 이 S에너지가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접근하셨다라면은 저는 과감한 손절을 하실 때가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감한 손절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서 손실 조금 줄이시길 바라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님께서 인탑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보핏 출시는 계속 미뤄지고 정말 답답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핏 뭐 9월에 출시한다라고 했었는데 벌써 이제 11월이에요. 인탑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우선 좀 인타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플라스틱 금연기업으로 출발했다가 또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이제 어세이 쪽에서의 사업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로봇 쪽 OEM, ODM 사업으로 또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만큼 지금 이제 인탑스의 어떤 지금 사업적인 물론 이제 계속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어떤 먹거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이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착실하게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연간으로 보거나 지금 분기적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 어떤 순이익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변동성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1차적으로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년 전까지는 거의 뭐 두 자릿수의 어떤 영업이익률을 그리고 2022년까지는 이 20%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1분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예전만큼의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가기는 좀 힘든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로봇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는 건 저는 이제 로봇에 대한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지금 분명히 커질 산업으로 생각되지만 아직까지는 테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외부 이슈에서 주가가 흔들리는 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10%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우선은 보유 관점 1차적으로 유지하고 본업에 특히 자동차 쪽과 이쪽보다도 지금은 이제 IT 쪽에서 실적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는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일단은 조금 돌아서야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인타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1,000원에 30%입니다. 71,000원에 3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거 71,000원에 샀는데요. 네. 85,000원 이상 갔을 때 네. 그때 9만 원 이상 간다, 막 더 이상 간다 해가지고 안 팔아가지고요. 이제는 그 고점 대비 아주 마이너스까지 막 왔거든요. 네. 근데 희망이 좀 있는지 네. 이익 보고 나올 수 있는지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익을 한번 보셨었어서 더욱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외국인 매수에 너무 환호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또 의견 주셨었는데 차장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순매수 들어온 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시청자분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관점도 지금 삼성전자가 싸다 안 싸다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참 들어가기 어느 정도 뭐 이제 포트에 대한 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좀 해볼까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뭐 삼성전자보다는 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쪽에서의 HBM에 대한 어떤 비중은 계속 그 유지될 가능성이 내년까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 SK하이닉스에 대한 HBM 쪽에서 시장 경쟁자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삼성전자한테도 오늘 이슈처럼 이 언젠가는 기회는 계속해서 올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편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는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떤 매수 관점을 계속 랠리를 이어갈지 부분은 저는 솔직히 어떤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맞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단기적인 부분은 삼성전자 쪽에서의 들어올 가능성은 좀 또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중립을 들고 싶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정은 들기 싫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립 네. 아니면 긍정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 의견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앞서서 조금 약간 코멘트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삼성전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7만 원대세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7만 1,000원의 매수를 이제 원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7만 1,000원에 이제 30%를 매수를 하셔서 이득을 볼 뻔했는데 매도를 못해서 지금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건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분이 만약에 어떤 성향의 투자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상승을 했을 때에 대한 어떤 환경을 기족적으로 추적을 하시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도 삼성전자를 계속 투자하셔도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일단 8만 원 8만 8천 원까지 갔을 때 9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 7월 장세가 어떤 뭐 트럼프 피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이제 뭐 중동에서의 어떤 전쟁 사태가 더 심화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의 가정을 했을 때와 가정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변동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전제는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을 확전을 시켜서 굉장히 오랫동안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근데 이 모습에 대한 복귀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만 돌이켜 본다 하더라도 지금 3년째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좀 말씀했을 때 저는 일단 시청자분께서 저는 비중을 일단 먼저 줄이시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아까 이제 상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장기적 성장성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2% 3%로 다시 하락폭을 보이는 순간에 아마 투자분이 그때 걱정할 거예요. 아, 또 그때 팔 걸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을 때 일단 목표를 재정립하는 의미에서 저는 비중을 줄이셔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 1,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에 대한 모멘텀들은 당연히 HBM에 대한 납품이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나와야 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상황이 지금 앞으로 한 1개 분기 정도는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내년이 되고 났을 때는 미국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칩스 법안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관세로 우리가 조율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라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크지는 못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8만 원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6개월 이내 회복한다라는 것은 희망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된다. 오히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삼성전자라는 반도체도 당연히 영향은 있겠지만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경제 지표들이 지금 부진하게 나온 마당에서 삼성전자를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할 주체는 많이 부진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차 목표가 62,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5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굉장히 낮게 책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스튜디오 미러를 오래전부터 8,000대부터 제가 샀어요. 그래서 7,222원에 10%를 들고 있는데 요즘 이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 설도 이제 계약건으로 오늘도 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요즘 장이 지긋하게 들고 이제 뭐 장기 계약을 했으면은 저기 실적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걸려서 기다려야 될 텐데 요즘 장이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장이 아니어서 이거를 제 목표가까지 그냥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물을 좀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단가를 낮춰야 될지 아니면 단기 좀 이렇게 좀 오르는 목표가 단기 저항선까지 제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 잘라서 다시 할지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기 그 대책 좀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 나왔습니다. 차장님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넷플릭스와의 좀 호재성 소식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진 않은 것 같아요. 시청자님께서 방금 스튜디오 비료의 상황을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스튜디오 어떤 넷플릭스와의 얘기가 나왔을 때 결국은 실적이 잡히지 않으면은 지금 뭐 스튜디오 미르 뭐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굉장히 좀 부각이 받았던 이후에 주가 좀 흘러내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약간 좀 테마였다라고 지금 다 결론이 좀 났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아니면은 이 스튜디오 미르의 주가도 오늘 크게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런 랠리가 이어지는 거는 정말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립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이 스튜디오 미르가 그 IP 쪽에서의 실적이 넷플릭스든 어떤 현재 진출이든 이 부분에 있어서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으로 본다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스튜디오 미르는 아직까지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시기로 좀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넷플릭스와의 어떤 이런 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하나둘씩 쌓이면은 이 실적이 나오는 구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도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립 들은 이유는 이 매도나 지금 10% 정도면은 계속 스튜디오 미르에 대한 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넷플릭스의 호실적도 있었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그 전에 안 좋았었던 어떤 애니메이션 웹툰에 대한 그런 그 섹터에 대한 부분이 주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면은 저는 일단은 보유 관점을 가져가시되 말씀하셨듯이 실적에 대한 잡히는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는 그때 좀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담아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매수 단가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때 정도의 뭐 이 이익 구간이라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오면은 계속 보유 관점을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찍히기 전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물량만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미르 상담 도와드렸고요.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5거래 일반에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9924님, 넥스트칩 14,35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목표가까지 와줬는데 더 올라와 줄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입니다.
7040님, BH 21,800원 13% 말씀해 주셨고요. 수익은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목표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4% 넘게 급등 나와줬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9067님, HK 이노엔 매수가 48,500원, 비중 10% 말씀해 주셨고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넥스트칩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훈풍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에이다스, 그러니까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돼서 이슈가 나오면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은 일단 테슬라가 조금 호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넥스트칩이 상대적으로는 더 강세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뭐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완성품을 만드는 뭐 현대차나 기아에 대비를 했을 때는 탄력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매수가 근처까지 거의 다 오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한 2주 이내에서 한 번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수익 실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상승했던 부분들이 꽤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월봉 기준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뭐 지난 이제 8월에 이제 매물이 떨어지기 나면서 뭐 지금 갖고 있던 장세들은 사실상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 손바뀜이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 목표 주가라고 한다기보다도 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일단은 좀 비중 관리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이때 비중을 좀 가볍게 덜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13,000원을 제시를 드릴 테니까 뭐 이 밴드 안에서 사실 손바뀜에 의한 어떤 변동성만 대비를 하신다라면은 뭐 내년까지 한 번 더 기대해볼 수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온다. 그때 한 번 더 다시 재투자를 하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BH인데. BH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뭐 조금 이제 반짝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5월 달에 이제 이때 한참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좀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신한울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다만 이제 지금 매수하셨던 게 21,000원이시기는 한데 주가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운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전 수요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원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관리 운영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 당연히 착공 부분 그리고 여기에 해체 부분 이 세 가지 파트를 다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한전 KPS 같은 경우 이제 관리 및 정비 쪽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속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BH라는 하나의 종목에 이제 의존을 하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목적에서 좀 보신다고 했을 때 이런 정비 테마 혹은 뭐 건설 수주 테마인 뭐 두산 엘리베이터 여기와 관련해서 하나의 이제 그룹 군으로 좀 운영하시는 관리를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까지 목표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내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만 말씀드리면은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은 한 번 정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HK 노엔입니다. HK 노엔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뭐 좋은 이제 기술 이전 관련 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답보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 제가 예상하는 거는 일단 지금 아무래도 기술 이전 관련 부분들이 지난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한 번 정도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HK 이노엔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아실 수 있는 거는 일단 주류 판매가 잘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HK노엔이 컨디션 만들죠. 그리고 수액 만듭니다. 술 먹고 많이 병상에 이제 응급실 가시는 분들 좀 많아졌을 때 HK는 올라간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주류 판매가 좀 많이 부진하다라고 한다면 HK노엔이 좀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10% 정도의 비중이라면은 뭐 추가 매수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42,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고집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15% 정도 주가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42,000원까지 조정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목표 주가는 5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유바이오나 두산마켓, 가상화폐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